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마게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참여신데요. 마게남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마게남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마게남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나마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오호, 예. 이게 오늘의 일단 제목은 선의를 베풀지 말자. 오? 그런 약간 느낌으로 갈 거고요. 이게 제가 겪은 실화인데 이게 저도 사실 어릴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솔직히 이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요건 또 약과에 불과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제목 또한 범상치는 않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마게남이에요. 때는 이제 바야흐로 제 고등학교쯤 때였었습니다. 이게 한 고등학교 2학년 그때쯤 됐을 무렵인데 가끔씩 이렇게 경찰서 가실 만한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조금 납치나 뭐 약간 이렇게 사라지는 행방불명 되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CCTV가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불과 한 10년 조금 넘어 전까지만 해도 한 14년, 13년 뭐 요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마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이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친구네 집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 저희 집까지 이제 한 번에 안 오기 때문에 또 남자들도 그런 거 귀찮아 하니까 그래서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한 번에 가는 버스를 타고자 조금 걸어서 나가게 돼요. 한 15분 정도를 걸어서 가게 되면 이제 그 시내버스들이 각지마다 모여있는 그 종점역들이 있잖아요. 그 종점역 근처에 이제 첫 번째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겨울이었고 일단 굉장히 추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옛날에 또 왕년에 운동부였기 때문에 또 이게 온갖 약간 좀 그 나쁜 무리의 분들이 좀 주변에 계셔서 그게 좀 물들었기 때문에 약간 그 숨쉬기 운동을 남들보다 좀 원활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요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그날도 굉장히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너무 춥다 안 된다. 이제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늦은 시간이었고 막차 버스 시간을 제가 확인을 하고 나왔을 때였어요. 옛날에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화로 버스 시간을 확인을 하는 게 있었어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뭐 몇 번 어디 지역에 그 번호가 있는데 누르면은 이제 몇 번 버스가 몇 분부터 언제까지 뭐 언제 출발하고 이런 게 대충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제가 이제 정류장에 시간을 얼추 맞춰서 나갔을 때쯤이었는데 그날이 좀 많이 춥고 그 전전날인가에는 눈이 또 왔다 보니까 도로가 약간 미끄러워서 그런지 이게 늦은 시간인데도 버스가 조금 늦게 오더라고요, 그날. 이제 여느 때하고 다를 거 없이 그 친구네에서 놀고 이제 그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그 저쪽 뒤쪽에서 몰래 숨어갖고 이제 숨쉬기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교복을 입은 여중생처럼 보였어요.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중학교가 그래서 어느 중학교라고 딱 특정 지어서 보기엔 좀 그랬는데 이제 여중생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이어폰을 꼽고 이제 그렇게 앉아갖고 노래를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추운데 버스 언제 오나 하면서 핫팩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보면은 그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정류장 종점 부근에 있는 첫 번째 지역 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진데에 있어요. 동네 자체가 좀 외진데에 있고 좀 공터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폐가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주변에 약간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앞쪽으로 파지 주우시는 할머님들 있잖아요. 그 파지 주우시는 할머님이 한 분이 막 그때 당시 얼추 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추우니까 스카프에 따뜻하게 좀 입으려고 입었는데도 굉장히 막 추워서 이렇게 좀 떠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날 날씨가 진짜 추웠거든요. 그래서 아우 저 할머니는 날씨도 추운데 저렇게 아우 참 딱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님이 이제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네. 파지는 몇 장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거를 고물상에 갖다 주고 뭐 따로 한 바퀴를 도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이 없었어요. 이제 걸어 다니실 때마다 좀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 이제 동전 주머니를 이렇게 들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짤랑짤랑 하면서 천천히 저희 쪽으로 이렇게 도로에서 그냥 그 길가 따라서 거기가 외길이거든요. 한쪽만 길만 있는 일방통행길인데 그거를 이제 역으로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오셨어요. 오시다가 그 정류장이 있는 옆에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거기까지는 들어가 볼 일이 없었어요. 사실 잘 몰랐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시다가 얼마 안 가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동전이 진짜 그 되게 우수수 떨어지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짤그랑 하면서 막 굴러다니고 막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중생도 그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쳐다보고 저도 이제 쳐다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할머님이 이제 아우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 동전을 하나하나씩 주우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날씨가 추우면은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관절들이 쉽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안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막 이렇게 느릿느릿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주우시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도 저 도와드릴까? 어떡할까? 도와드릴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여동생 아직도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고민 하나 없이 가더라고요. 딱 쳐다보자마자 가더니 할머니 제가 주워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 동전을 같이 막 줍더라고요. 그래서 저 곧 있으면 버스 올 건데 어떡하냐 이제 곧 있으면 올 건데 쟤도 저 버스 탈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좀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은 이제 저는 기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 친구도 탈 것 같은데 물어보고 타면은 좀 기다렸다 같이 가면 안 되겠냐 좀 양해를 구하려고 전 뒤에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거의 11시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11시 한 10분, 20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막 주워주시더니 할머님이랑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조금 열고 저도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 말소리가 조그맣게 들리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추우면은 작은 소리도 되게 예민하게 들리고 이러는데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이제 젊은 학생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 진짜 너무 예쁘다. 우리 손주 같다. 너무 몇 살이냐 막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근데 중학교 몇 학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말은 좀 흐지부지 들려갖고 중자 하나만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쁘다. 딸 같다. 뭐 손녀 같다. 뭐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하시더니 마음씨가 곱다 뭐하다 하면서 그 할머님이 이제 동전을 거의 다 주워갈 때쯤이었어요. 거의 다 주워갈 때쯤 아니 내가 여기 집이 요 근처인데 여기 이제 독거노인이 계시대요. 근데 그 동네가 원래 독거노인이 좀 많았어요. 약간 판자촌 같은 느낌이었어서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 좀 계신데 거기에 같이 경로당도 다니고 약간 뭐 이렇게 하시는 할아버님이 계신데 그 집에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둡다 보니까 거기 또 가로등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둡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여기 어디께 무슨 색깔 집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잘 안 들리니까 고거리에서 가만히 서갖고 보면서 그걸 듣고 있는데 학생이 막 끄덕끄덕 하더니 갑자기 그 버스 정류장으로 막 걸어와요.
뭐지? 왜 오지? 이 생각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가방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자기 책가방을 의자에 있는 걸. 그러더니 막 가요, 열심히. 할머니랑 막 이렇게 해서 가갖고 하는데 버스 거기서 올 텐데 괜찮을까? 오긴 올까? 괜히 오지랖일까? 막 속으로 이제 이런 내적 갈등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던 찰나에 그 골목길로 이제 같이 들어간 지 한 2분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정확하게 시간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2분 3분 됐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차가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한 대가 또 이렇게 지나가요.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갔거든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러고 나서 버스가 와서 제가 기사님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골목길로 갔는데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눈으로. 거기서 그 봉고차에 태워서 남자분 2명이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제가 눈으로. 오, 영화에서 나오던 그거. 저 진짜 그때 정말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오.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속된 말로 조금만 더 오버해서 진짜 오줌 지릴 뻔했습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리어카만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거든요. 정말 놀랬죠. 그러고서 그대로 그냥 그 뒷길로 해서 차 2대가 사라지더라고요.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사님이 안 타냐, 밖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게 들리길래 먼저 가셔야 된다고, 먼저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제가 급한 대로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한테 일단 먼저 전화를 해서 나 정류장에 좀 빨리 나 좀 데리러 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경찰에다 신고를 하게 됐어요. 와, 정말 진짜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처음에는 거기가 CCTV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설명을 많이 했어요. 진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일단은 물증이 없으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냥 접수만 해주겠다. 일단 학생이니까 서로 가서 간단하게 조서만 쓰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인적사항을 주면은 연락할 테니까 뭐 시간 될 때 나와서 출석해갖고 조서를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급한 마음에 일단 없어졌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놀래서 저는 무조건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서에서 같이 간단하게 조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그 동네 사는 친구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 그 동네에 약간 그런 분들이 많대요. 이게 범죄자들이 약간 은닉을 하는 그런 데로 이렇게 숨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조금 그런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동네가. 근데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뭐 어떻게 좀 건너하고 하다가 친해진 경찰관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경찰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물어봤었대요, 한번. 그 일 있고 나서 한 1년 조금 넘어서 물어봤었대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번 알아는 보겠다. 어쨌든 사람이 없어진 거니까. 근데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게 노인분들이 보시면 다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연세가 많이 드시면 피부가 굉장히 많이 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문 인식이 안 된대요. 정말 많으신 분들은 지문 감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지문이 뜯겨져 나간 경우도 많고 지문이 또 이게 살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피부에 상처 나면 회복되듯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뭐 요즘에는 뭐 앙보 인식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결국엔 미제로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끔 가보면 그 뒤로 어떤 아주머님이 이제 딸 찾는다고 막 하는 그 전단지도 몇 번 돌리셨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제 그 뒤로는 무서워갖고 사실 그 동네는 못 갔습니다. 진짜 너무 놀라서 그날 정말 제가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게 저도 이제 살면서 뭐 귀신을 본 적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공포감이고 이 심장이 막 멈추질 않아요, 진짜로.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 이후로는 그 동네에 간 적이 없어서 정확한 후의 얘기는 들은 게 그거밖에는 없지만 참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나 좀 잘해주면 너무 또 잘해주면 살갑게 대하면은 요즘 세상에 조금 많이 흉흉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가볍지만 무겁게 들고 본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야,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고 아니면 어린아이고 우리가 경계를 풀 수밖에 없는 이제 좀 약자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걸 노리는 것 같아. 이런 거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게 만약에 젊은 사람이었으면 저렇게까지 도와줬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사람이 이게 좀 우리 할머니 같고 약간 우리 엄마 같고 그렇죠. 그런 마음에 이제 특히 어린애들은 또 그게 심하잖아요. 부모 간의 유대감이나 이런 것도 한참 많을 때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참 말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어느 정도의 죄책감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낱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낱 그냥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고등학생 때 그런 일을 보고서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죄책감을 좀 많이 안고 살았어요, 사실. 한동안은. 그래서 이 얘기를 갖고 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오래 흘러서 지금은 조금 그나마 괜찮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만의 생각이겠지만 좀 씁쓸함에 그래서 다들 좀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짧게나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들으면서도 굉장히 씁쓸한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어르신분들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뭐 어린 학생들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이게 함부로 아무나 도와주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씁쓸해요. 이런 게. 맞아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무조건 어른이 이렇게 하면 도와드려라, 부르이요 도와줘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교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아직 애는 없지만 이제 불비님은 또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더군다나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조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 친구가 전자발찌 채우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전자발찌를 뭐 신형이 나왔나 그래가지고 다시 다 채우러 다녀야 된대요. 그 관할에 있는 범죄자들은. 근데 갔는데 와 진짜 그냥 할머니예요. 완전히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지른 죄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2명이나 죽인 사람이에요. 그 할머니인 상태로 2명을 죽였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냥 노인분이신데 라는 생각이 너무 충격 먹어서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건 아니면 어리건 간에 나쁜 사람은 나쁘고 착한 사람은 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정말로. 오늘 그래도 마게남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사실상 뭐 영화 아저씨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할머니를 이용해서 납치를 하는 경우 이런 맞아요.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실제로 목격을 하셨을 때는 귀신을 봤던 것보다는 몇 천 배 더 무서웠다라는 거잖아요.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마게남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세상이 이렇게까지 삭막해졌습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